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왕국, 예능 왕국을 꿈꾸며 출발을 했던 JTBC. JTBC가 초창기에 드라마 제작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냈습니까? 또한 초창기 예능 프로그램도 재미있는 게 많았지요. 그러나 손석희가 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탄핵, 태블릿 PC 사건이 터져나온 이후에 JTBC가 지금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JTBC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보도 왜곡, JTBC 스스로 인정. 왜? 채널A가 JTBC를 박살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채널A가 윤 대통령 대선 보도 왜곡, JTBC 스스로 인정. 왜? 최근 JTBC가 사면 초과입니다.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총 3개의 보도가 허위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고 있어 JTBC 본사 건물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증거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정작 그 기사를 쓴 봉지욱 기자는 뉴스타파라는 매체로 옮겨갔죠. JTBC가 당시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봉 기자는 친정을 향해 JTBC가 용산에 엎드렸다, 현재 권력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최근 JTBC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뒤 중간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보도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큰 논란이 됐던 대장동 몸통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의 실체를 쫓아가는데 상당한 단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보도 세계, JTBC, 왜곡, 짜집기 확인. 문제가 되고 있는 JTBC 보도는 3개입니다.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었으니까 대선 16일 전인 2월 21일 JTBC가 단독 보도를 하나 하고 그 단독 보도 기사를 쓴 봉지욱 기자가 그날 뉴스 코너에 직접 출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추가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총 3개의 기사들의 줄기는 이렇습니다. 2021년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검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당시에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대검 중수부가 조사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완전 초창기 때 부동산 개발업체 C7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 대출을 받았습니다. 1155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알선해준 사람이 조우영, 알선 대가도 받았습니다. 보도의 줄기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하던 윤석열 중수부가 그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었고,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을 만나서 커피를 타줬고 잘해주더니 이 수사가 무마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조우영의 변호인이 박영수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윤석열 검사와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검사이고,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게 큰 그림입니다.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란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가 대선 직전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보도가 더 그럴듯했던 것은 출처가 여러 개였기 때문입니다. 조우영을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조우영 목소리가 이 기사에 등장합니다. 당사자 목소리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남욱조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조우용 사천과 회사 관계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이 검찰 조사받은 거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당사자의 주변 인물들이 당사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당시에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JTBC가 진상조사를 해보니 이 보도가 왜곡과 짜집기였다는 것을 JTBC 스스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JTBC 봉지욱 기자 보도 취재 과정은 JTBC에서 이 기사들을 쓴 기자는 한 사람, 봉지욱 기자입니다. 뉴스 타파로 이직을 한 상황입니다. 봉 기자가 JTBC에서 어떻게 뭘 취재했는지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대장동 사건이 터집니다. 대선은 그 다음해인 2022년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JTBC 보도는 대선 직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16일 전과 9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 등장하는 조우용과의 인터뷰는 그로부터 4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들지요. 왜 10월에 인터뷰를 해놓고 그 다음에 2월에 기사를 썼는지 그것도 차차 풀겠습니다. 이 2021년 10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봉지욱 기자는 당시 JTBC 사회부 사회탐사팀에 있었습니다. APD와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6일 오전 APD가 전화 통화를 합니다. 누구와? 조우용과 오전에 2차례 통화를 합니다. 29분간 통화를 하고 53분간 또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 내용은 모두 봉지욱 기자에게 보고가 됐다고 JTBC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봉 기자가 PD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 써서 줬다는 것입니다. 이 PD가 봉 기자 지시를 받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 봉 기자에게 보고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용산의 한 카페에서 봉지욱 기자까지 같이 해서 3명이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2021년 10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 달인 11월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조서를 봉지욱 기자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11월에 조우용 씨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조서도 봉지욱 기자가 확보합니다. 그러면 왜 이때 검찰이 조사를 했느냐? 윤석열 당시에는 대선 후보였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 검찰 조서 내용을 봉 기자가 확보를 했다는 거죠. 상당한 취재력입니다. 검찰 조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물었고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답했는지 그 문답이 든 조서 내용을 확보했다는 건 기자로서 상당히 취재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아니면 정치권에서 누가 흘려주었거나입니다. 실제로 봉 기자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도 검찰이 조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2022년 2월 보도전에는 조우용의 사촌 그리고 조우용과 함께 동업했던 회사 관계자 인터뷰까지 합니다. 취재를 아주 촘촘하게 한 걸로 보이는데 JTBC는 왜 이 내용이 왜곡이고 짜집기라고 했을까요? 단서 하나만 드릴까요? 조우용 검찰 조서는 실제 기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왜곡 짜집기 어떤 부분이 문제? 당시 JTBC 보도의 핵심입니다. 첫째,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건으로 조우용을 조사했고, 둘째, 그때 중수부는 조우용 계좌도 압수수색을 했고, 셋째,
당시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조우용에게 잘해주었고, 넷째, 그래서 조우용이 입건되지 않았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용을 조사했다. 이게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 2과장이었으니까요. 만약 다른 검찰 조직이 조우용을 조사했다면 윤석열 검사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일단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용을 조사한 건 맞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조우용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에 1,805억 원을 끌어온 인물이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조우용이 알선 명목으로 10억 3천만 원을 챙겼고, 그걸 챙긴 혐의로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조우용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해준 혐의로 2015년에 구속이 됩니다. 여기에 전제는 무엇이냐? 2015년에 구속된 이 사건을 2011년 이미 윤석열 대검 중수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혐의로 조우용 씨를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JTBC는 짜집기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거라고 강조한 거죠. 왜냐? 조우용 씨가 봉 기자를 만나서 실제 나는 대화의 맥락과 달랐다는 거죠. JTBC 진상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조우용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1년도 그때 당시는 대장동 대출에 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2013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장동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는 대출 알선 혐의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경찰 조사를 받고 송치돼서 2015년도에 수원에서 처벌받은 케이스예요 라고 조우용은 말했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는 대장동 대출 알선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장동 대출 알선 건은 2013년, 그러니까 2011년과 전혀 무관한 2년 뒤에 예금보험공사가 캐치를 해서 알려졌고,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은 걸까요? 여기에 대해 조우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는 부산저축은행의 다른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과 무관한 부산저축은행의 다른 뇌물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우용은 거기에 제가 증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수사 협조 차원에서 내가 나간 거예요. 그러자 JTBC PD가 묻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냥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겁니까? 조우용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요, 저는 참고인조차 아니었고 그냥 증거 제출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조우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중수부 갔더니 나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 조사하는데 나보고 증거를 좀 협조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건으로 2011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죠. 본인이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증거 제출하러 가는데, 그럼 이런 거물인 박영수 변호사는 당시에 왜 선임을 했던 걸까? 2021년 10월 26일 인터뷰 때 조우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문제 터졌을 때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2011년에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 수사한 그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단일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게이트 사건이었으니까요. 게이트는 뭡니까? 권력이 끼는 거죠. 당시에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같은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이 예금자들의 예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여러 문어발 사업을 벌여서 그 돈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같은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해서 분식회계 등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다 막았다는 게이트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 심부름꾼 역할을 한 거거든요. 대출 브로커도 하고요. 당시 2011년에 조사를 받은 이유, 조우영 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수석이었던 누구에게 김양 부회장이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축은행에 뭘 보고하러 갔는데 김양 부회장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빌라 사고 팔면서 모아놓았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그 청와대 수석에게 현금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에 갑자기 대검 중수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들어오라고. 그 상황에서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11년 5월에 대검 중수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로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다? 김만배 씨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법조 출입기자로 법조인과 아주 인맥이 많았던 그 김만배. 나중에는 조우영, 김만배 두 사람은 같이 대장동 사업도 함께합니다. 조우영 씨가 김만배 기자를 찾아가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김만배 기자가 산호라는 법무법인의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가 뭐 때문에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검 중수부에서 들어오래요 했더니 박영수 변호사가 일단 가서 한번 조사를 받고 와라. 그래서 벌벌 떨면서 다음날 대검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로 약속 잡고 들어갔어요. 당시 상황을 조우영 씨는 자세하게 봉지욱 기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 박 검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박땡땡 검사님이 들어왔고 김양 부회장이 같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김양 부회장은 이미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죠. 김양 부회장이 조사장 미안해 내가 다 얘기했으니 협조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수석에게 돈 주고 뭐 이런 건에 대해서 김양 부회장이 내가 다 불었으니까 조사장 협조해 드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조우영 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사건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용수 특검 당시 변호사 특검이 수임 안 하셨어요? 라고도 합니다. 왜? 그때 박용수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야, 너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직 아니고 그냥 증거 제출 요구인데 내가 수임할 일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밑에 다른 변호사인데 시켜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용수 변호사가 그때 변호 수임을 안 맡았다는 게 조우영 씨의 당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건으로? 대장동 건으로. 조우영은 당시 봉지욱 기자에게 제 사건이 아니었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대장동 사건 대출건으로 조우영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JTBC 진상조사위원회는 2011년 조우영이 대장동 대출건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받은 것으로 왜곡 보도했다라고 이번에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1번 결과가 나왔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뷰 녹취에서 이것 빼고 보도. 왜? 이번은 중수부가 조후영 계좌를 압수수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조후영 목소리가 리포터에 나갑니다. 조한대 와장창 그 계좌 압수수색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계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날 봉지욱 기자가 뉴스 코너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조우영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인터뷰했고요. 당시 조 씨가 한 말 중에 압수수색 당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대검 중수부가 압수수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봉지욱 기자 보도의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2011년에 조우영 씨가 대검 중수부에 가서 대장동 대출권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당시 조우영 씨의 대장동 대출권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계좌도 압수수색하고 불러서 조사도 했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우영 씨 대장동 대출권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당시 대검 중수부가 알았다. 계좌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시에 대검 중수부 윤석열 중수 이 과장이 이걸 무마했다는 것까지 연결되는 고리가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조우영 씨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JTBC가 이번에 공개한 진상조사위원회 중간조사 결과 보고서에 공개된 당시 정확한 조후영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2012년도에 조한대 와장창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보도에 들어간 것과 무엇이 다르죠? 보도엔 맨 앞 2012년도가 없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은 게 2011년입니다. 근데 조우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2012년도에 그런데 기사에는 2012년도에가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2012년도에 라고 재확인을 합니다. 조후영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계좌 압수수색을 당했냐면 벨리타 하우스에서 이 풍동 사업 타운하우스 법인들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 외 용도라고 풍동 사업으로 계좌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장동 대출권이 아니라. 또 봉 기자가 물어요. 그러면 그 계좌 압수수색은 2012년 중앙지검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우영 씨가 그거는 서울중앙이요.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겁니다. 봉 기자는 당시 JTBC 뉴스에 출연해서 계좌를 대검 중수부가 압수수색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도 틀렸고 계좌 압수수색을 한 주체도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면 당시 윤석열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니까. 봉 기자는 인터뷰에서 또 묻습니다. 그럼 11년도 12년도에 검찰이 대장동 관련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겠네요. 조우영 씨는 대장동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JTBC는 이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도를 고의로 뺐다라고 봤습니다. 1번, 2번까지 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3, 4번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봉지욱 기자 얘기도 들어봐야죠. 봉지욱 기자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는지. 또 궁금한 점, 그러면 봉지욱 기자가 이렇게 왜곡 짜집기 보도하는 동안 JTBC는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그러면 이 대장동 몸통 윤석열이라는 당시 민주당 주장은 어떻게 확산됐는지 이 조사 내용을 보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바탕 JTBC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